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 갑자기 아니 처음에 시작했던 그 알바가 좀 힘들었어요. 내가 레스토랑에서 일했거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월간설은 강혁진입니다. 오늘도 아주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이야기를 전해주실 게스트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돈 요정 민키 언니라고 하고요. 돈에 마술을 부리고 싶다라고 해서 돈 요정을 붙였고, 그런 의미로 민키 언니라고 닉네임을 지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현재는요, 그냥 주부이고요. 그리고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네. 또 가계부 코칭을 하고 저축률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축률 프로젝트는 뭐예요? 저축률을 끌어올리는 거죠. 아, 저축률을 끌어올린다? 네. 그럼 저축률을 어느 정도를 뭐 유지를 하는 게 목표이신 거예요? 사람마다 그건 다 다를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도 가정, 경제 상황에 따라 다 달라요. 이미 왔는데 빚이 많으신 분들은 아무리 끌어올려도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봤을 때 30% 정도는 향상을 하십니다. 이게 머니메이트의 효과입니다. 머니메이트는 뭐예요? 머니메이트는 기본 종잣돈이 모이기 전에는 짠테크가 필수로 따라와 줘야 돼요. 우리가 돈을 못 모으는 이유는 여러 환경이 있겠지만 대부분 심리적인 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만 똑바로 정신 차리면 되는데 그게 힘든 거예요. 원래 그게 그렇죠. 이게 험난한 세상에 정신 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옆에 친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머니메이트예요. 그럼 우리가 머니메이트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머니메이트는 쉽게 마음 맞는 사람들하고 주변에서 하시면 되고요. 제일 좋은 머니메이트는 배우자예요. 나의 그 속내를 다 터낼 수 있는 사람이 배우자죠. 그리고 좀 확장하자면 이제 가족, 동생, 네. 이런 사람이 머니메이트가 될 수 있는데 진짜 안 맞는 성향, 이런 제가 만난 지 한 5분 됐는데 바로 이렇게 욕을 해주셔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네. 그런데 그렇게 안 맞는 분들은 그러면 내가 더 스트레스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가족이 안 맞는다면 주변에서 이제 친구들로 확장해 가셔야 돼요. 근데 진짜 친구들도 없어. 나하고는 진짜 경제적인 면에서는 진짜 생각이 안 맞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터넷에서 만나셔야 돼요. 내가 오늘 현타가 와서 막 뭘 사야 돼. 나 백화점 갈 거예요 라고 해도 옆에서 그러지 마요 민키님, 오늘 좀만 생각해봐요, 이렇게 여러 명이 얘기해주면 그래 좀 참자, 내일 생각해보자, 이런 게 엄청 효과가 커요. 근데 이게 또 우리가 절약을 막 갑자기 이제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니 지금 요즘 같은 시대에 절약해가지고 언제 돈 벌고 있냐. 근데 지금 민키 언니님이 절약으로 시작해서 지금 파이어족이라고 들었어요.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직장에서 은퇴를 한 거는 사실인데 유튜브를 시작했잖아요. 그쵸. 이게 반 약간 아시잖아요, 편집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파이어족인데 내가 느끼기엔 그건 아닌 것 같은 느낌? 대략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순자산으로 20억 7천만 원. 7천만 원까지 계산이 되신 거예요? 왜냐면 제가 엊그저께 네. 그 재무 계획을 다시 세웠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게 자산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자산 포트폴리오는 저는 90%는 부동산입니다. 90% 부동산. 네. 한 10% 정도가 주식이고요. 거기에 아주 조그맣게 있는 게 금, 그리고 코인. 되게 골고루 하시네요. 자신의 그 자산을 늘려온 과정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종잣돈을 2억 원 가량 모았고요. 제가 20살 한 완전 소비 망난이었어요, 제가. 저희 집이 좀 잘 살았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신용카드를 제가 용돈으로 썼어요. 진짜요? 엄빠카드. 그쵸, 언박카드. 그래서 대학교를 들어갔어요. 합격증이 1월달인가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명품 사고, 옷 사고, 그래서 그게 500만 원씩 카드가 내역서가 찍혔어요. 그래서 5월 초반까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다가 엄마가 불렀죠, 저를. 신용카드 내역서를 보여주면서 이제 너 이렇게 쓰면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때 엄마가 얘기를 하셨어요. 아빠가 사실 아프다. 그래서 제가 탁 머리에 한 대를 맞았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일단은 돈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A4용지에다가 내가 지금부터 알바를 뭐 하고 그러면 지하철비 얼마, 뭐 식비 얼마, 커피비 얼마, 뭐 등등 들면 얼마가 나가겠다, 이런 거를 다 세워서 내가 한 달에 그러면 모을 수 있는 돈이 얼마겠구나 라고 계산을 해봤어요. 그때 5월달에 그래서 제가 첫 취직을 했어요. 그건 대학생이었잖아요. 학교 수업을 다 오전에 몰아놓고 저녁에 회사에 일하는? 갔어요. 네. 5시에 출근해서 11시까지 일하는 막 그런 회사에 사무직, 그런 거 하면서 주말에 알바도 하고
계속 그러면서 돈 쉽게 버는 거 아니구나를 깨닫기 시작했죠. 3잡은 기본이고요. 뭐 한 5잡도 한 적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돈을 얼마를 모으신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에 돈 번 그 알바 사무직에 취직한 게 세금 떼고 108만 원 받았어요. 거기서 짠테크 해가지고 막 90만 원 이렇게 저축한다고 해도 1년이면 1000만 원이 만들어지는데 느슨하게 계획을 잡아서 대학교 졸업할 때 1000만 원 만들면 되겠다. 근데 그것도 크죠. 요새 대학생이 빚을 안 지면 다행이지. 맞아요. 네, 1000만 원을 모으는 게 쉽지 않죠. 그랬는데 5월 달부터 시작해서 아마 2학년 올라가기 직전에 1000만 원을 제가 통장에 찍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말 뭘 모르고 극단적으로 했어요. 이미 저는 20살까지 돈을 펑펑 쏟아놓을 개념이 없던 여자였으니까 좀 극단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만 원을 목표로. 근데 더 한 달 생활비를 15만 원으로. 그쵸. 교통비가 4만 5천 원? 그 정도밖에 안 들었고요. 다행인 네. 점은 핸드폰비는 부모님이 내주셨고 나머지는 데이트 10만 원으로? 그쵸. 10만 한 5만 원, 7만 원으로 했던 것 같아요. 5만 원, 7만 원? 나머지는 이제 밥 사 먹고 간혹 원래 도시락 싸갖고 다녔는데 간혹 친구들이랑 먹을 때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먹으면 한 번 먹을 때 막 6천 원, 7천 원을 깨지니까 그쵸. 그때는 다이어트도 강제적으로 하게 됐네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보통 의지와 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근데 25까지 어떻게 간 거예요? 일단 대학교 졸업할 때 제가 대학교 졸업을 2012년 8월에 했어요. 한 학기 늦게 졸업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모아놨던 돈이 1억 원 가까이가 있었어요. 대학 졸업할 때? 2, 3천만 원씩 계속 모은 거예요. 1년에. 1년에. 왜냐면 제가 1학년 때는 지금 120, 뭐 알바, 80 요 정도만 벌었지만 2학년 때 갈수록 이제 수입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축률을 처음에 집중을 해서 모으기 시작했거든요. 108만원에서 아무리 제가 진짜 아껴서 해도 100만원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재테크 서적 그랬던 거 보면은 150만원 정도 받아서 100만원 정도 모아야 된다라는 도서의 문구를 봤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현타가 와요. 내가 이렇게 아꼈는데 이걸 못 따라가? 막 이런 식으로 좀 약간 현타가 오는데 다시 생각을 했죠. 나는 내가 가진 능력이 별로 없으니까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저축률에 집중하자.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500만 원 쓰고 50만 원 저축해도 저축률 50%잖아요. 그쵸. 근데 저축액은 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90만 원 저축한다고 계산해보면 90만 원밖에 안 되죠. 90만 원밖에 안 되지만 90% 저축률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액을 비교하지 말고 나는 저축률에 집중을 하자. 그래서 그때 설정해놓던 저축률은 최소 70, 최대 90이었어요. 그래서 저축률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늘어나니까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막 300만 원, 400만 원 벌 때도 있었어요. 3잡, 4잡을 하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약간 대학생 조교 같은 것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또 더해지니까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를 들어 500만 원을 벌어도 450만 원. 그렇죠. 45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는 용돈이 거예요. 3배가 늘어났네요. 그쵸. 15만 원에서 한 50만 원으로. 25에 1억을 가지고 졸업을 했고요. 네. 그때 당시에 친구들이 엄청 부러워했어요. 대단하시네요. 아끼는 게 뭐 어디까지 아껴봤다 뭐 이런 거 있어요? 저희 집이 내려서 지하철을 2번 갈아타야 되는데 갈아타면 이제 환승요금이 붙는 거 100원, 150원이. 그럴 수 있죠. 그게 아까워서 맨날 그냥 두 정거장 전에 내려서 걸어갔어요. 근데 그게 정말 별거 아닌데도 매일매일 그런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그쵸. 내가 이것도 못 써? 이 생각을 들게 마련이죠. 근데 거기다가 단지 돈이 아니라 의미 부여를 좀 했어요. 나는 공짜로 헬스장을 안 가고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의미 부여를 하니까 더 이걸 잘할 수 있고 마인드 컨트롤이 훨씬 잘 된 거죠. 그러니까 매사에 이런 의미를 부여했어요. 지금 생활비 얼마 쓰세요? 지금 생활비 개인 용돈. 개인 용돈이요? 개인 용돈은 7만 원. 7만 원이요? 20억 7천만 원 있지만 한 달 생활비 7만 원. 7만 원 뭐에 쓰세요? 핸드폰 요금 얼마예요? 10,000원 정도 나가요. 10,000원? 네. 이건 알뜰폰 쓰시는 거겠네요. KT 씁니다. 알뜰폰이 아니고 그냥 네. KT. 네. KT. 수십만 되나요 혹시? 아니요, 전 무제한 요금제 씁니다. 무제한인데 어떻게 네, 만 원이요? 38,800원짜리 요금제인데요. 네. 근데 인터넷 속도는 조금 느려요. 장기 할인 25% 들어가고 거기다가 카드 할인이 2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10,000원이 나옵니다. 그럼 오케이. 그러면 7만 원 중에 10,000원은 핸드폰 요금. 나머지는 제가 편의점에서 뭐 사 먹어요. 그거 뭐 식사비, 교통비 이런 게 들어갈 거잖아요. 교통비는 따로, 주유비 주유비는 따로 주유비는 따로고요. 밖에서 식사를 안 하세요?
밖에서 식사는 거의 안 해요. 근데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 내가 지금 생활이 어려워서 다 아껴 쓰고 뭐 이런 것들까지 이해가 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요? 네. 예. 굳이 이렇게 안 해도 한 달에 몇백이 들어오잖아요, 수입이. 그렇죠. 근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 저는 아까 그 의미부여를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 의미부여가 저한테는 돈보다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었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그 ATM기 혼자 들어가는 ATM기가 학교 안에 있었거든요. 아, 그 딱 이 한 칸짜리. 거기서 그 알바비 찍힌 거 보고 막 제가 펑펑 울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어떻게 아우 갑자기 처음에 시작했던 그 알바가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레스토랑에서 일했거든요. 그 힘든 기억이 여러 가지 겹쳤네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계속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절약에 제가 자꾸 재미 요소를 저 스스로 찾아갔어요. 그냥 하면 너무 힘드니까 나는 스스로 재밌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진짜 재밌다라고 스스로 어느 순간 여기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느슨해졌어요, 절약은. 돈을 모으면서 가장 힘들었었던 그런 것들이 뭐가 있으세요? 3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는 거. 그때는 유튜브도 뭐 없고 단순히 서적이었어요. 어렵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또 보기에는 너무 그 수준이 높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게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번째로 힘들었던 점은 머니메이트의 부재였어요. 주변에 좀 같이 의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었고 오히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짠택한다 그러면 막 부정적인 댓글과 시선이 쏟아지던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약간 이렇게 돈을 내가 투자를 잘했다라고 하면 대단하다라고 하는데, 돈을 막 이렇게 아끼고만 했다고 하면 아우 쟤 힘들겠다, 자린고비 뭐 이런 생각들을 그래도 여전히 하시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많이 그래도 개선된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뭔가 돈을 아끼긴 아끼는데 생활을 어느 정도 질을 유지하면서 절약을 한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어서 그 강사랑 블로그를 시작했던 계기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를 사오셨어요. 또 이제 힘들었던 거 3번째가? 3번째는 이제 돈을 모았어요. 제가 25살 때 1억을 가지고 졸업을 했고, 거기다가 또 여러 가지 일을 해서 결혼하기 전에 남편하고 이제 계획을 세울 때 1억 7천 정도의 돈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종잣돈 모았으면 그 다음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를 못 하겠는 거예요. 방법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요. 그래서 그게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타파하는 그 시점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거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돈은 없어도 고민이고 있으면 있는 대로 또 고민이고 계속 고민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영상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그래, 나도 극단적으로 하면 90%까지 해봐야겠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책에서 절약 요요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절약 요요가 뭐예요? 다이어트 안 해보신 분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매 순간 시작하고 매 순간 포기하죠. 근데 다이어트를 하면 50kg여서 시작했지만 55kg까지 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요요잖아요. 그것처럼 절약도 내가 처음에 100만 원을 쓰는 사람이 극단적으로 20만 원을 쓰기로 계획을 세우고 했어요, 실천을. 근데 한 달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절약 요요가 오는 거예요. 과거에 100만 원을 썼지만 120만 원, 15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약 요요가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하는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꾸준하게 단계적으로 절약을 하셔야 돼요. 뭐 다이어트 얘기 같네 진짜. 그죠? 꾸준히 단계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면 요요가 오고 금방 지쳐요. 그게 절약 요요구나. 그럼 절약 요요가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절약을 해야 돼요? 일단 내 가계부를 뜯어보셔야 돼요. 뜯어봐서 내가 어디를 줄일지를 무조건 파악을 당연히 하셔야죠. 내가 줄일 수 없는 항목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주유비 같은 거. 그쵸. 근데 출퇴근을 하시는데 영업직이야. 그런 분들은 이게 일을 하기 위해서 주유비가 꼭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그쵸. 그런 건 줄일 수가 없는 항목이에요. 내가 줄일 수 없는 항목들은 패스하시고 줄일 수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식비예요. 식비에서도 크게 3가지로 나뉘어요. 장 본 거, 그러니까 식재료 산 거, 집밥 해 먹는 거, 그 다음에 외식한 거, 그 다음에 간식비. 저는 장 본 거를 줄이라고는 하진 않아요. 근데 배달 음식은 줄여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리고 간식 산 거 또 웬만해서는 좀 줄여라. 그렇게 해서 줄였을 때 내가 50만 원에서 한 30만 원까지는 줄여볼 수 있겠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러면 그걸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을 한 달 했어요? 그러면 다음 달에 그걸 유지하셔야 돼요. 그 유지기가
저는 3개월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해서 막 차근차근 줄였어도 한번 이렇게 팍 나버리면 다시 요요가 오잖아요. 똑같아요. 저랑 요요도 똑같이 유지기를 어느 정도 길게, 저는 보통 3개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랑 요요가 조금 덜 올 수 있죠. 지금 30대 또는 사회초년생 이 비슷한 우리 또래인 거잖아요. 그분들에게 딱 해주고 싶은 말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일단 실천하라 입니다. 비교만 하고 그리고 나는 안 돼, 돈 모으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현실 비관만 하시면 지금도 비관하고 과거에도 비관하면 미래에도 비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절약의 첫 단추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투자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에 투자해서 10% 5% 벌리기 쉽지 않아요.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어요. 종잣돈을 모아가는 단계, 투자를 공부하는 단계에서는 절약부터 하시고 일단 실천하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가 뭐 절약과 돈, 자산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민키 언니님 얘기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서 작게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30대를 위한 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